단순히 밀가루와 물을 섞었을 뿐인데 반죽이 스스로 숨을 쉬고 거대한 빵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과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원리는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워도우 발효는 결코 평화로운 요리 과정이 아닙니다. 이 작은 유리병 속은 수조 개의 미생물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영토 전쟁이자 극한의 서바이벌 생태계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생존 경쟁과 제빵공학이 어떻게 완벽한 빵의 뼈대를 구축하는지 그 은밀한 세계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밀가루에 물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 척박했던 가루 속 세상은 일순간 거대한 생태계의 바탕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초기 산도는 중성에 가까운 pH 5.31을 기록하죠. 제빵공학적으로 이는 산성장벽이라는 튼튼한 국경 수비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외부 오염균에 극도로 취약하게 전면 개방된 무방비 영토라는 뜻입니다. 이 비옥해진 영토를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은 제빵에 유익한 유산균이 아닙니다. 미랄 껍질과 토양에 숨어있던 판토에아나 대장균군 같은 기회주의적 잡균들이 귀한 당분을 약탈하는 혼돈의 시기가 도래하죠. 이들은 빵을 부풀릴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당분만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골드러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배양 초기, 향긋함 대신 퀴퀴한 냄새나 축축한 흙내음이 나는 원인이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배양 2-3일차 무렵 유리병 벽면에 피어나는 기포를 보며 초보 베이커들은 발효가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시기 반죽의 산도는 pH 4.2 수준으로 급강하하고 루코노스톡 같은 초기 유산균들이 영토를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솟구치는 기포는 빵의 풍미를 돕는 정의의 효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 초기 기포의 진짜 정체는 당을 먹고 가스, 알코올, 젖산을 동시에 무질서하게 뿜어내는 E형 발효균의 흔적입니다. 이들의 무질서한 대사활동 때문에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가 발산되죠. 유리병 너머의 이 요란한 움직임은 생태계가 안정되기 전에 일시적인 혼란기이자 명백한 가짜 승리의 징후일 뿐입니다. 배양 3에서 6일차에 이르면 마침내 잡균들의 시대가 저물고 산에 특화된 정의 부대, 젖산균, LAB가 반죽 생태계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와이셀라나 라틸락토바실러스 같은 맹독성 핵심 균주들이 지배군단으로 등장하면서 생태계의 산도는 pH 3.6이라는 극한치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 젖산균이 생성하는 젖산과 초산은 오직 자신들만 견딜 수 있는 산성 장벽을 구축하여 경쟁 잡균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생화학적 무기입니다. 이 초토화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극적인 감각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꼬릿하고 불쾌한 냄새는 사라지고 과일 향과 은은한 흙내음이 섞인 복합적인 아로마가 발현되며 비로소 문명화된 발효가 시작되는 것이죠. 배양 10일에서 14일을 기점으로 치열했던 생존 전쟁은 막을 내리고 생태계는 최종 진화 형태인 성숙기에 닻을 내립니다. 고정산도는 흔들림 없이 pH 3.54 부근에서 단단한 방어벽 수준으로 유지되고 락토바실러스 점유율이 48% 이상을 차지하죠. 외부의 어떤 오염균도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하고 굳건한 제국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숙기에 도달한 스타터의 가장 놀라운 점은 미생물 간의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흔히 이들을 서로 돕는 공생관계로 오해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들은 그저 서로의 밥그릇을 절대 탐하지 않는 비경쟁적 공존 상태에 가깝습니다. 유산균이 밀가루의 메가당을 독차지하는 동안 야생혐오는 유산균이 소화하지 못하는 포도당과 과당만을 선택적으로 섭취하죠. 서로 먹이가 달라 좁은 유리병 속에서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완벽한 자원 분배 덕분에 외부 잡균이 침투할 틈 없는 굳건한 제국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워도우 발효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가스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의 효소가 밀가루라는 거대 분자 구조물을 먹기 좋게 부수는 일종의 파괴적 혁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밀라아제 효소가 복잡한 전분을 단순당으로 분해하고 pH 4.0 이하의 강산성 환경은 잠자고 있던 아스파르틱 프로테아제를 깨워 글루텐 망상 구조를 정밀하게 해체하며 빵의 뼈대를 연화시킵니다. 하지만 산도가 제어할 수 없이 높아지면 빵의 뼈대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정 유산균이 만들어낸 환원형 글루타치온 같은 티올 화합물이 반죽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글루텐 단백질을 튼튼하게 엮어주던 이황화 결합을 무참히 끊어버리는 예리한 화학적 칼로 작용합니다. 사슬이 끊어진 반죽은 가스를 가둘 힘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결국 끈적거리는 액상 형태로 힘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이제 이 미생물들의 생태 변화가 반죽의 물리적 상태, 즉 유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날인 1일에는 엔테로박테리아가 주도하는 pH 5.5의 환경으로 아직 효소 활동이 미미하여 반죽의 점도 변화가 없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류코노스톡이 등장하는 2일에서 3일차로 넘어가면 pH가 4.2 수준으로 급강하하며 반죽 표면의 끈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불안정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산성화가 진행되는 4일에서 6일차를 보시죠. pH 3.6의 강산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프로테아제 효소가 글루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반죽의 뼈대가 화학적으로 약화되고 뚝뚝 끊어지기 쉬운 신장성 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마침내 11차 이상의 성숙기, 즉 젖산균과 효모의 완벽한 공생 단계에 도달하면 pH는 3.5에서 안정화되고 반죽은 탄력을 되찾아 안정적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완성됩니다. 베이커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질문, 멀쩡하게 부푼 반죽을 왜 80%나 버려야 할까요? 그 해답은 생화학적 독소 희석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뿜어낸 알코올과 유기산이 한계치 이상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영양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질식시키는 독성가스로 변합니다. 밀폐된 막에 가득 찬 유독가스를 환기하듯 기존 반죽의 대부분을 버리고 맑은 물과 새 밀가루를 주입해야만 생태계가 리셋되며 미생물들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피딩 시기를 놓쳤을 때 반죽 표면에 찰랑거리는 검은 액체를 본 적 있을 겁니다. 후치라고 불리는 이 액체는 미생물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다 배출해낸 최후의 대사산물입니다. 일종의 기하 구조 신호인 셈이죠. 액체의 색이 짙고 탁할수록 미생물이 굶주림 방치 기간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발견했다면 즉시 액체를 따라내어 독성을 줄이고 1대 5대 5의 고비율로 새 밀가루를 쏟아부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후각입니다. 냄새는 생태계의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정밀한 지표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네일 리무버, 즉 아세톤 향이 난다면 영양결핍 상태이니 밥을 주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썩은 멜론이나 구토물 같은 냄새가 훅 끼쳐온다면 사태는 심각합니다. 열에 강한 잡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증식해 빵 속을 끈적하게 썩게 만드는 로프 변질의 징조이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힘차게 배양한 스타터를 본반죽에 언제 투입하느냐는 빵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돔의 형태가 가장 팽팽하게 솟아오른 피크 시점, 즉 pH 4.0 부근에 투입하면 글루텐 손상이 적어 빵이 폭발적으로 부풀며 마일드한 맛을 냅니다. 반면 표면이 살짝 평평해지며 주저앉기 시작하는 포스트 피크, 즉 pH 3.8 이하의 지점을 선택하면 사워도우 본연에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산미와 짙은 아로마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밥을 줄 때 수분과 밀가루의 투입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미생물의 대사 시계를 조작하는 일입니다. 1대1대1 비율은 기존 미생물을 많이 남겨 발효 속도에 강력한 엑셀을 밟지만 산이 빨리 쌓여 과발효의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1대5대5 비율은 미생물의 80%를 교체해버리는 생태적 브레이크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반죽이 폭 퍼지는 것을 막고 다음날 아침까지 발효를 12시간가량 안전하게 지연시키고 싶을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정밀한 제어 기술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냉장고는 생태계의 필수적인 일시 정지 버튼이지만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대사 속도 차이를 고려한 타이밍 공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도씨 이하에서 야생 효모는 깊은 동면에 돌입해 대사가 정지되지만 젖산균은 느린 활동을 지속하며 초산을 계속 배출하거든요. 따라서 일주일 이상 보관 시 아사를 방지하기 위해 1대 3대 3 이상의 고비율로 먹이를 공급하고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실온에서 부피가 약 30% 팽창하여 효모의 대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냉장고에 투입해야 합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방치가 필요할 때는 냉장고 대신 반죽의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키는 탈수 동면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활력이 가장 좋은 피크 상태의 스타터를 종이 호일 위에 얇게 펴바르고 상온에서 바싹 말려 크래커 형태로 파쇄해 복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 활성도를 0으로 만들면 곰팡이나 미생물 아사를 막는 궁극의 백업이 완료되며 훗날 미지근한 물과 밀가루를 만나면 언제든 강력한 제국으로 부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됩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방치해 상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스타터는 시계만 보고 밥을 준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미생물에게 피크 투 피크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반죽의 부피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고점을 찍고 내려가려는 그 찰나의 물리적 신호를 포착하십시오. 그 즉시 80%를 버리고 밥을 주는 과정을 서너 번 연속으로 타격하듯 반복하면 독소가 씻겨나가며 미생물의 근력이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사워도우는 단순히 밀가루 섞는 공식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지정학적 생태계 공학입니다. 기후와 식문화 그리고 빵을 대하는 철학에 따라 미생물을 통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완전히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묵직함을 지키려는 이탈리아, 강렬한 신맛을 브랜드로 만들어낸 미국, 그리고 극강의 부드러움을 위해 산미를 억제하는 일본까지 이들이 효소와 미생물을 어떻게 다르게 길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리에비통화들에는 수분율 45% 이하의 매우 뻑뻑한 된반죽 형태를 고집합니다. 물이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 미생물과 효소의 이동을 억제하고
글루텐의 화학적 분解원천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들은 발효종을 설탕물에 20분간 담가 씻어내는 라바조라는 미생물 스파 기술을 씁니다. 이를 통해 날카로운 초산을 씻어내고 효모의 힘만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파네토네처럼 무거운 반죽을 기둥처럼 세워 올립니다. 반면 미국, 특히 샌프란시스코식 사워도우는 수분율 100%의 묽고 찰랑거리는 리퀴드 르뱅을 활용합니다. 이는 공장의 파이프로 쉽게 밀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온 장기 발효라는 스트레스를 가해 온도가 낮을 때 맹렬하게 활동하는 특정 박테리아들이 강한 초산을 뿜어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거칠고 찌르는 듯한 샌프란시스코 빵 특유의 신맛은 바로 이 냉혹한 온도 통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일본의 제빵 철학은 산미를 철저히 배제하고 극강의 쫄깃함과 단맛을 뽐냅니다. 이들은 누룩곰팡이인 코지가 가진 막강한 아밀라아제 효소력을 이용해 곡물의 잔분을 엄청난 속도로 단맛으로 분해해버립니다. 나아가 스타터에 설탕을 직접 먹여서 미생물이 산성물질 대신 가스와 풍미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스위트 르뱅 기법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식빵의 부드러움을 완성한 일본 특유의 정밀한 발효공학입니다. 이제 각국의 제빵 철학이 어떻게 수치화되는지 글로벌 생태계 비교 지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분율과 pH 목표치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탈리아는 45%의 단단한 된반죽 구조 속에서 pH 3.9에서 4.2라는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산도를 타겟팅합니다. 젖산 우유의 환경을 만들어 날카로운 맛을 피하려는 공학적 설계입니다. 반면 미국은 100% 이상의 액상 상태에서 pH 3.5 부근의 강산성 영역까지 발효를 밀어붙입니다. 저온 발효 기술로 초산의 비율을 끌어올려 혀를 찌르는 강렬한 사워도우를 완성하죠. 마지막으로 일본은 수분율을 유연하게 가져가면서도 목표 pH를 4.2 이상의 약산성으로 방어합니다. 산미가 올라오는 것을 탕종과 설탕급식으로 철저히 억제하고 오직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감칠맛과 부드러운 식감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워도우 제빵의 진정한 성공은 미생물을 강제로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제빵사는 반죽의 점도와 미세한 냄새를 익으며 생태계가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생태계의 지휘자, 랜드 매니저가 되어야 합니다. 치열한 생존 전쟁을 견뎌낸 정의 미생물들이 빚어낸 한 덩어리의 빵.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작은 병 안의 기적은 인간이 나누는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깊고 경이로운 대화가 아닐까요?